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일요일 여러분과 미스테리한 주제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이루 미스테리 극장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게 될 어떤 하나의 미스테리는 바로 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미스테리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외계인이라든가 UFO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씩 했는데, 한 번씩 컨텐츠를 진행할 때마다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 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화성에 외계인 산다던데요? 화성에 이상한 건축물이 있어요. 화성에는 사람 얼굴 같은 게 나와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외계인에 대한 존재는 대개 사람들 각자의 견해로 다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있다, 없다. 믿는 자들에겐 끊임없는 증거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부정하는 자들에겐 계속적인 반박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주제는 우리들 눈앞에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쩌면 답을 확실하게 내릴 수 없는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많은 외계인의 증거가 나와 있는 흔적들 중에서 행성인 화성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생명체가 존재하고 다른 문명이 존재한다는 것, 그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한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되게 가깝다고 느껴지는 행성입니다. 그리고 마치 가까이서 우리를 감시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행성이기도 하고, 가깝지만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미지의 행성인 화성입니다. 태양계의 네 번째 행성이면서 지구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거겠죠. 자전, 공전도 되게 비슷하고 대기까지 갖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을 굳이 얘기한다면 토양 재질 자체가 산화철 구성이라서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 행성입니다. 따라서 지구와 굉장히 유사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외계인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납득 가능한, 생각이 가능한 이야기라고도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외계인 좀 있다라는 증거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중 강한 증거, 자신이 외계인이다, 나는 화성에서 왔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조각상들, 오늘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같이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나는 외계인이 있다라고 믿는 자들에겐 이쪽에 대해서 자신의 근거로서, 그리고 반박하는 사람에겐 그냥 믿지 않는 견해로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 조금 더 깊게 확인해 보고자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청년을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프리카TV의 시청자분들께 먼저 이 사진을 딱 공개해드렸습니다. 아시는 분이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약 900명이 넘는 시청자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모르더라고요. 누군데요? 또 어떤 남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사진을 바꿨습니다. 혹시 이 사람은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때서야 아시는 분들이 나옵니다. 이름은 정확히 모르지만 러시아 그 화성에서 왔다고 하는 애 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이 남자아이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과거의 이야기, 옛날에 있던 그 남자의 이야기에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어느덧 커서 이런 성년이 되었고, 현재 이 상황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오랜 시간 동안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그 주장에서 뭐가 잘못된 건지를 하나하나 조금씩 꼬집어보는 시간을 먼저 가지면서 견해에 대한 반박, 비판이 아닌 다른 생각을 조금 해보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본 사람, 이름 보리스카라는 남자입니다. 사람들도 대부분 거의 다 알고 있는, 들어봤다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이죠. 대부분 한국에 있는 정보를 확인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자 보리스카 재단이 따로 있습니다. 기부금을 받는 외국 사이트거든요. 보리스카 재단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내용을 다시 확인해 봤고, 그 내용에 대한 정립부터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태생으로 자신이 수백만 년 전 화성에서 살았다라고 주장하는 소년입니다. 즉, 화성에서 자기가 그냥 왔다는 게 아니라 환생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소년입니다. 이름은 플레임 보리스카 키프리 야노비치인데요. 러시아 모스크바에 거주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보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였던 소년이
그 부모님에게 이상한 행동을 보여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보리스카가 생후 8개월 때부터 갑자기 말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외부에는 그냥 말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은 할머니라는 단어였습니다. 할머니라는 말을 하기 시작을 했고 3살이 되기 전부터 갑자기 우주에 대한 설명을 자기가 알아서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전생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에게 1시간 30분씩 막 얘기를 떠들어주고 사람들은 그 마을에서 듣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 그 마을로 놀러왔던 대학 교수 겟나디 벨리보프라는 대학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세상에 공개하면서 알려지게 됐던 소년입니다. 여러 과학자들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무 상세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꾸며낸 이야기일 수는 없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부분에서 96년 태생으로 자기가 화성에서 살았다고 주장하는 소년이란 얘기가 위에 거의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머릿속에 그리고 한국에서도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이 소년이 자기가 3살 때부터 우주에 관한 말을 했으니까 그때부터도 화성인이구나 라고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자신이 7살이 되기 전까지는 화성에서 왔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우주에 대한 이야기, 무슨 행성이 있다, 아이가 할 수 없는 자전 공전 아니면 이렇게 좀 세부적인 과학 용어들 이런 걸 썼다는 게 이야기인 거지 7살 전부터 자기가 화성에서 왔다라고 주장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아이가 7살이 되면서 갑자기 말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신이 화성에서 온 환생한 남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리스카에 따르면, 이제부터 보리스카의 얘기입니다. 나는 수백 년 전 화성에 살았습니다. 화성인은 키가 7m가 넘고 지구인들과는 다르게 탄소를 마시고 생활합니다. 화성에 심각한 참사가 발생해서 사막 같은 폐허가 되었으나 생존자들은 지금도 화성 지하 내부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사의 기록에 보면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로 건축물, 기록물, 아니면 사진 같은 걸로 공개가 되는 겁니다. 화성인은 인간보다 강하고 많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아주 먼 거리를 일순간에 도착할 수 있는 포털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생의 본인은 화성에서 조종사의 역할을 했는데 자신이 몰던 우주선은 플라즈마를 연료로 사용하던 삼각형 모양의 우주선이었습니다. 화성에서 전쟁도 실제로 났었는데 우리와는 다른 분류와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쪽은 플라즈마 연료와 그리고 이온 엔진 같은 걸 썼지만 상대방은 에너지 엔진을 갖고 있던 종족과 싸웠습니다. 아직도 그 종족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메르카바라는 영혼 수집 기계를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환생을 하면서 계속해서 죽음을 맞이하면 바로 환생하고 다시 전쟁을 하고 죽자마자 다시 환생하고 전쟁을 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벌였지만 갑자기 쳐들어왔던 다른 행성의 외계인들에게 핵전쟁이 일으켜지면서 전멸을 당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여기 지구에 환생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불어 자신이 기억하는 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지구인들의 키는 3m 정도가 넘었으며 화성인들이 마시는 탄소와는 달리 지구인들은 산소를 마시고 있다. 따라서 노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좀 충격적인 내용이긴 한데 그 이집트에 있는 긴자 스핑크스입니다. 가장 큰 스핑크스인데 그 스핑크스 귀 뒤쪽에 있는 어떤 장치가 걸려 있는데 그 장치를 열게 되면 고대 문명의 지식에 오래된 내용이 피라미드에서 발견될 것이다. 내가 화성인이었을 때 그곳에 되게 자주 방문했으며 고대 이집트인들과 화성인들은 유대관계가 실제로 있었었다. 고대 지구인들이 멸망한 이유는 자신들의 운명을 저버리고 지구를 파괴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살이었던 이 소녀는 3살 때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알아주지 않아서 되게 실망했었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의 어머니가 말하길 다른 아이들과 달리 평상시에 우는 적도 없고 어릴 때 질병, 아팠던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한번 이런 적은 있었어요. 8살 때 2004년 9월 보리스카는 학교에 가기 전에 갑자기 몸살이 찾아와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아프지 않았던 아이였는데 병원에 가도 이유를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베슬란 학교에 무장 반군이 침입해서 아이들을 죽이려고 한다. 근데 바로 그때 체첸의 무장 반군이 베슬란 학교의 1,500명의 어린이와 교사들을 인질로 삼고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정말 예언대로 400명의 학생과 교사가 사망했고 1,000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끝난 뒤에 혼수 상태였던 보리스카는 다시 사건이 종결되자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 건강을 되찾았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게 됩니다. 현재 21세입니다. 21세 보리스카는 지금도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용이 과장돼서 들어오기는 했는데요. 과거에 자기가 얘기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수천 년 전 핵전쟁으로 멸망한 인종이다. 일부만 살아남았다. 지구인들이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가서 난 되게 두렵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보리스카의 가장 큰 지금의 우려는 미국과 북한의 긴장 상태가 자기는 제일 두렵다. 핵전쟁이 터져서 자신이 멸망한 화성처럼 지구도 멸망할까봐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 현재 특정 사명으로 지구에 파견된 이 종족들이 있다. 물론 이들만, 우리 얘기하는 화성인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초자연적 능력을 갖고 있으며 화성 전쟁에서 살아남은 인디고 아이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게 이 사람이 성장하면서 다시 또 했던 얘기입니다. 자, 제가 구역을 조금 나누는데 7살 전에 했던 얘기, 7살 이후에 했던 얘기, 성인이 되고 나서 하는 얘기, 점점 더 이야기가 더 강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능력만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내가 가진 능력 중엔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2009년 한 대륙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스촨성 대지진입니다. 2011년 대재앙은 3차례 있을 것이다. 2013년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렇게 예언들이 적중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점점 이 사람의 능력에 대해 사람들이 신봉하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천재과학자죠. 얼마 전 돌아가신 스티븐 호킹 박사.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인정한 천재소년, 바로 이 소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성으로 온 소년으로서 스티븐 호킹 박사의 이야기를 전하며 더 강하게 뒷받침 근거로 쓰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디고 아이언 보리스카는요, 연구원 검사를 한번 해봤는데 DNA가 조금 특별해서 에이즈가 감염이 안 되는 DNA를 갖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본인이 화성인으로 살면서 있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경험담을 토대로 스핑크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죠. 이 안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 귀 아래 보시면 뭔가 이상한 돌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게 열리면 인간의 삶이 변화할 것이다 라고 주장한 남자가 바로 이 남자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 남자의 3가지의 섹션으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7살 이전에 어렸을 때의 소년, 그리고 7살 이후, 그리고 성인이 됐을 때. 일단 우리에게 조금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냐면 이 남자는 점점 자신의 능력이 특별하다는 게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화성에 왔다, 화성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화성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특별한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은 지구에도 다른 사람들이 있다. 뭐 긴자 스핑크스 뒤에 있는 문을 열면 인간의 삶이 바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점점 붙었다는 부분이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 그러면 긴자 거기 있는 거 너도 가봤다고 하니까 스핑크스 그 옆에 있는 문 여는 방법 알겠네? 라고 물어봤는데 어딘가에 메커니즘이 존재하긴 하는데 나는 그 부분에 대해 조종사라서 기억을 못한다 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화성인이라 주장하는 보리스카의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과 저는 들었습니다. 무조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진짜라고 믿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에이 아니지 라고 하기에는 너무 상대방을 무시하는 처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근거가 되는 증거들도 몇 개 또 존재하는 것 같고 능력들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함부로 비판할 수는 없는 거죠.
해서 우리는 이 남자 보리스카에 대한 자체적인 존재에 대한 부정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닌 위에 나온 이야기 중에 진실에 가까운 부분을 좀 더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자체를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지난 20년 동안 자기가 이미 뱉어놓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뱉어놓은 말 중에 정말 이게 맞는가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우연히 캠핑 여행을 왔던 바로 볼고그라드 대학 교수의 겐나디 벨리보프라는 사람. 처음 3세 소년이었던 보리스카를 발견하고 이 사람을 세상에 알렸던 사람, 바로 벨리보프에 대한 걸 확인해 봐야 됐습니다. 벨리보프를 찾아봤습니다. 벨리보프가 어디서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했는지를 알아봤는데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라우다 신문사입니다. 프라우다 신문에 총 2차례가 보도가 되면서 세계로 알려졌더라고요. 프라우다 신문,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히틀러 컨텐츠 할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프라우다 신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프라우다는 타블로이드 신문사입니다. 미국의 위클리 월드 뉴스처럼 뭔가 이렇게 찌라시 같은 게 많이 있는 온라인 프라우다에 올라가는 이야기들은 정보의 검증이 없이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가는 타블로이드 신문입니다. 즉 여기에 처음에 어떤 교수님이 얘기했던 얘기가 올라갔다라고 적혀있고 많은 과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줬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기사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모든 주장의 근거가 과학자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져 있거든요. 이 소년이 이런 지식을 알고 있는 건 일반적인 과학자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지식이야. 우리에게도 그렇게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걸 하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태어났을 때 울지 않았다. 질병도 없었다. 8개월 때부터 말을 했다. 태어날 때 나는 산통도 못 느꼈다. 4개월에 갑자기 할머니라는 단어도 쓰기 시작했다. 2살 때부턴 스님처럼 이런 연좌 자세 있죠? 이런 자세로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늘 우주, 행성, 화성 이런 이야기가 많았다. 누구의 관점인지 아십니까? 항상 보리스카는 근처에 어머니가 같이 있습니다. 항상 어머니가 같이 있는 곳에서 얘기를 하게 되고 어머니와 함께 모든 촬영을 같이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기사에 제가 번역본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번역본입니다. 과학자들이 보리스카의 능력을 입증했다라는 이제 프라우다 신문의 기사가 떴는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리스카의 어머니가 아들을 과학자, UFO 연구가, 천문학자, 역사작가한테 보여줬더니 이런 이야기를 지어내는 건 불가능하다는데 동의했다. 외국어와 과학 용어들은 과학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쓰는 단어다 라고 하는 얘기, 이거는 보리스카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보리스카 어머니가 얘기했던 여러 과학자가 누군지, 그리고 그 UFO 연구가가 누군지, 천문학자 누군지, 역사학자 누군지가 지금도 확인되질 않습니다. 내가 그때 당시에 그걸 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냥 얘기했던 걸 그대로 싣고 타블로이드 신문에서 올려서 그냥 학자들이 인정했다더라 이렇게 됐고, 한국에도 내용들이 전파가 되면서 학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얘기를 됐던 겁니다. 즉 견해에 대한 신빙성에 대한 증거물은 과학자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머니한테 나왔습니다. 근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인정했다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엄청나신 분이죠. 스티븐 호킹 박사가 정말 인정을 했다라는 부분이 사실이라면 정말 그건 어쩔 수 없는, 뭐 빼도 박도 못한 진실이라고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봤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 소년에 대해서 실제로 언급한 적이 있는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블로그라든가 유튜브에 전부 다 이야기를 퍼뜨렸으니까 말이죠. 기사 원문 찾아왔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실제 이 아이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 적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가 화성에서 왔든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화성의 아이들, 이거를 보리스칼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천문학자들, 나의 상상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다. 따라서 과학자들도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어떤 얘기냐면 상상을 제한하지 말고 상상을 더 넓게 가져가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공부한 기록에만 남아있는 그런 거에만 확인하지 말고 생각을 더 하자, 더 넓게 하자. 이 소년처럼. 이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사람들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인정했다라고 갑자기 기사를 풀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요. 스티븐 호킹 박사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소년의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이 화성에서 왔던 말던 중요한 건 아니다. 다만 일반적인 과학자들이 배워야 할 건 이런 높은 상상력이다. 상상력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한 거지 인정한 적은 아예 없었습니다. 즉 보리스칼을 인정한 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했던 예언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스촨성 지진을 예언을 했다. 거짓말입니다. 실제 재단 홈페이지에 가보면 보리스카가 예언을 했다라고 알려진 부분은 2011년, 2013년 두 개밖에 없습니다. 2009년은 어디서 만들어진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혼자서 드는 생각이지만 2011, 2013 주장에다가 나중에 스촨성 지진이 발생되고 나서 2009년, 2008년 얘기가 낀 거라고 판단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단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11년 그리고 2013년 지구 종말 예언을 한 게 보리스카입니다. 지구가 종말할 것이다. 엄청나게 많은 인류가 사망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2018년 6월 17일입니다. 즉 예언 능력도 진실되지 않습니다. 2009년은 거짓, 2011년도 틀렸으며 2013년도 틀렸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언 능력이 있다는 건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스핑크스의 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긴자 스핑크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귀를 열어보면 뭔가 새로운 인간의 삶이 바뀐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니까 말이죠. 근데 어떻게 여는지는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이야기도 되게 추상적입니다. 이게 귀를 여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라는 건지 아니면 좀 추상적으로 스핑크스를 이집트라고 비유해서 이집트인들의 문명의 귀를 열면 우리의 문명이 바뀐다를 얘기한 건지 되게 애매모호한 말로 원문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그냥 받아들이고 스핑크스 귀에 있는 어떤 문을 돌려서 열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겁니다. 긴자 스핑크스는 이미 내부가 확인된 지가 너무 옛날입니다. 옛날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십니까? 긴자 스핑크스는 발견 당시부터 머리 위부터 발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이미 발굴 작업이 끝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도요, 이 내부에 대해서 계속적인 조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내부에 대한 확인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물론 아니 여기를 여는 방식이요 라고만 얘기를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기는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돌 조각상이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습니다. 그냥 붙어있는 돌인데 그게 어떻게 하면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럴 수 있나? 하지만 그 안에서 확인을 해봤을 땐 CT 촬영이든 뭐든 그 내부에 기계가 있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조작 장치가 있다는 게 확인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있다라고만 하니까 그냥 추상적인 예언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화성인 출신의 조종사가 얘기했던 이상한 건축물과 생명체가 존재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마 거의 다 아실만한 내용이기도 하죠.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실제 화성에서 발견된 사진입니다. 화성 탐사가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찍힌 사진들이 우리에게 공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로 유명한 사진이 바로 이 사진, 화성에 있는 얼굴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진은 화성인이 만들어 놓은 것이며 우리에게 더 이상 탐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지금 이 사진에서 무언가 특별한 점을 보실 겁니다. 점점점점 같은 게 보이십니까? 저 점점점점이 왜 있는 거냐면 되게 단순합니다. 화질이 쓰레기라서 그런 거죠. 당시 이건 1976년 바이킹호가 사이도니아 지역을 지나가면서 찍었던 영상이었는데 당시에는 너무 화질이 안 좋은 상태라서 찍혔던 사진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게 외계인이 만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강해지니까 과학자였던 게리 소펜이라는 사람이 이거 빛하고 그림자 때문에 착시현상이에요 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이후 나사는 다시 한번 우주선의 사진을 공개합니다. 2006년 새로이 공개된 사진입니다. 이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006년에 나사가 새로 공개한 똑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같은 지형이라는 걸 증명을 해서 보여주게 되는데 일종의 하나의 산이다 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빛과 그림자의 문제 때문에 약간 당시의 화질로서 오해할 만한 게 나왔다라고 얘기하며 찍었던 사진들을 순차적으로 공개합니다. 옛날 사진부터 현재 사진까지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현상 자체를 퍼레이돌리아라고 부릅니다. 구름 아니면 별자리도 약간 비슷한 건데 돌이라든가 아니면 구름 모양 이런 걸 보고서 되게 사람 같다 이런 걸 이제 퍼레이돌리아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도 구름 보면서 아니면 별자리의 모양을 보면서 저거 되게 사람 형상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2004년에 발생했던 화성 탐사 로봇 스피릿이 찍었던 실제 사진이 하나 공개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하죠. 이 사진입니다. 어떤 돌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화성인이 실수로 찍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얼핏 보면 정말 사람을 찍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사진엔 한 가지 오류가 있었습니다. 화성 탐사선은 절대로 저렇게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탐사선의 카메라는 360도가 돌아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모든 사진을 파노라마 형식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즉 여러분이 보시는 일반적 사진처럼 딱 한 컷만 딱 찍고 끝내는 게 아니라 쭉 파노라마 형식으로 길게 찍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의 원본은 이겁니다. 저 우측에 보이시는, 좌측에 보이시는 저기 조그만 돌 모양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저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집중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저 왜곡된 현상, 즉 파노라마 형식이라 왜곡이 됩니다. 왜곡된 걸 정상적으로 틀어서 하니까 일반적인 돌이 길게 늘어진 게 정상처럼 보이다 보니 마치 돌 모양이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부분이었던 거죠. 이것도 똑같이 퍼레이돌리아 현상입니다. 물론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의 반박으로 화성 자체에 생명체가 없다 혹은 외계인이 없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보신 이 이야기에 대한 견해에선 이 정도의 생각도 해볼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스캡티컬한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린 겁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1월 미스터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김원님은 외계인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늘 얘기합니다. 저는 저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시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존재한다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인간은 땅속도, 물속도, 지구 바깥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까지 발전이 덜 된 종족에게 그 정도까지 고차원적인 능력이 있는 종족이라면 발견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견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있다고 나와있던 증거에 대해서 조금 회론적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부분에서 찾아서 알려드린 거고, 워낙에 한 사람, 하나의 증거에 대해 한쪽 견해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와전되고 내용이 바뀌어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고쳐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해서 알려드린 거고요. 보리스카에 대한 부분은 믿으시는 분도 있고 안 믿으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리스카를 믿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보리스카는 똑똑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이여도 과학적 전문 지식에 대한 부분을 습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천재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건 저도 인정은 하겠지만, 정말 나중에 자기가 얘기한 대로 화성에서 왔다, 내가 뭐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건 조금 어쩌면 어머니가 봤을 때 특별한 능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장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었고요. 물론 이건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른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천재라는 건 인정은 뭐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애초부터 문제가 있던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의 견해로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린 거라 무조건 아니다, 없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에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더 하실 수 있게 만든 컨텐츠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